한 경향이 뭐 때문에 실패 됐느냐? 어쨌든 여유적인 자금력은 또 있을 뿐더러 그 자금력으로 하여금 자기가 유통의 어떤 상식적인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좀 이렇게 사놓고 좀 비쌀 때 팔면은 내가 이익이 어떻게 된다. 이 계산법 있잖아요. 이 계산법이 빠르다 보니까 계산법이 내가 5만원, 6만원 주고 지금 현재 사놨는데 이걸 좀 있으면 10만원 막 이렇게 하면 값이 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놓으면 괜찮겠다. 이 계산법에만 능수하는 사람들이 이걸 좀 사놓고 뭐하다 보니까 잘못되는 걸 써먹이잖아요. 이거는 건조된 게 아니고 생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생물이라는 거죠. 생물. 근데 이 생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깨어나고 어떻게 하면 잘 저장이 되고 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가 냉동 인간이 태어나서 깨어나가지고 움직이는 현상을 우리가 영화에서나 뭐 이렇게 상상해서 많이 본 것처럼 얘들도 똑같아요. 얘들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을에 산 요산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 현재 밖에 온도는 거의 5도, 10도 미만일 거예요. 그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얘들을 자기 몸에 들어있는 수분을 계속 뿌리뿌리해서 내려보는 물을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다 빠졌다. 그러고 이제는 이게 이파리 치고 다 죽고 무너지고 다 그러잖아요. 그때 얘들을 캤을 때는 몸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러면 물이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볍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한 채를 내가 샀어도 이 중량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숫자가 훨씬 많죠, 가을에는. 근데 봄에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이게 땅이 얼려 있을 때는 못 캐지만 땅이 이게 녹아야 캐잖아요. 그러니까 우수경칩이 지나면 뭐 물도 나뭇잎도 물을 먹게 되잖아요. 얘들이 그 땅이 녹아야만 캐기 때문에 캐는 시기가 3월 20일 그 정도 돼야 캡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약간이나마 이 뿌리에 물을 흡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물을 흡수하는 것을 가지고 저장하는 방식이 가을에 산 것 저장하는 것하고 봄에 산 것 저장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거를 또 이제 이해를 못한 사람들은 또 그거를 잘못해서 또 봄에 많이 사가지고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많이 느꼈고 그걸 가지고 한 사람들 좋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거를 좀 통달했다고 할까요? 내가 하지는 못했지만 그거를 저장해주고 또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제가 찾은 거죠. 몇 군데 업체를. 그래서 지금은 저희 협동조합에서 물건을 사놓고 그 삶을 저장해주고 그 삶을 우리가 저장비를 주고 뭐 어떤 비용을 좀 쓰더라도 그렇게 해서 물건을 우리가 공급하고 이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가 해왔던 어떤 거는 좀 노하우가 뭐 이런 부분이 지금은 이제 조금 통용이 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전국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저는 유통은 아니지만 유통적인 거를 제가 조금 감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어린아이들 학교에서 체험학습 그런 기관, 영재교육원 뭐 이런 데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죠. 네, 이거 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면은 그 사람들이 뭐 어디를 통해서 농민청을 통하거나 아니면 지자체 어디를 통해서라든지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건을 공급해주는데 그 공급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작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좀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그런 데 자신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농가에서도 이렇게 하실 때는 이런 요삼을 저장하는 방식 또는 얘를 아까 얘기한 대로 해동식에서 심는 방법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교재에 다소나마 조금 섞이는 데 있어요. 근데 정확하다 이렇게 표현보다는 그것들을 한 번씩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조금씩 저장도 해보고 사가지고 자기가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변화되는 것들을 좀 궁금해지면 저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하시라도 항상 그 블로그나 아니면 밴드나 이런 데서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더 가르쳐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묘삼을 갖다가 이제 지금 가을에 샀다. 그러면 간단하게 전하는 거는 이런 검은 천 비닐에다가 무럭무럭 담아가지고 이 박스에다가, 아이스 박스에다가 딱 담아가지고 완전하게 이렇게 이제 가에 테두리를 이렇게 비닐로, 테이프로 다 감아가지고 이제 우리 냉장고, 일반 냉장고에 가면은 냉장실 있고 냉동실 있잖아요. 냉장실은 보통 제어 온도가 영상 3도에서 6도 정도 tempo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한 일주일 동안 놔두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놔뒀다가 그거를 끄집어내서 저온 저장 창고로 갑니다. 그러면 저온 저장 창고 온도는 항상 마이너스 3도에서 5도 사이, 마이너스 3도에서 5도 사이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리고 거기다가 갖다 집어넣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몇 달을 놔뒀다가 필요할 때 그거를 다시 어떻게 하느냐면 역으로 냉장실로 갖다가 끄집어 넣어서 일주일 동안 역으로 놔뒀다가 일주일 후에 냉장실에서 끄집어 내가지고 지금 나처럼 이렇게 박스채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실온에다가. 요거를 내놓는 거를 보통 이틀 내지 3일 정도를 내어놓는다고. 그냥 좀 차가운 데다가 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그렇게 해동적인 것들을 잘 맞아지지 않으면 얘들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 썩는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썩는 현상도 뭐 뿌리 밑부분에서 썩는 현상이 있고 내부가 썩어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이 뿌리는 내부가 없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끊어지거나 썩어버리거나 곰팡이균이 피거나 이런 것들로 하여금 모든 것이 얘는 생명이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묘삼 관리를 첫째 잘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묘삼이 이제 심어졌다라고 보면 이걸 심어진 거에 관해서 이제 관리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한상민 이사, 우리 운영 이사님이 다음 시간에 좀 가르쳐 줄 겁니다. 자, 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온도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환경적인 게, 자, 심었을 때 온도는 항상 23, 4, 5도가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얘들이 18도 정도 되면은 성장을 멈춰요. 그러니까 18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온도. 물의 온도는 지금 현재 이 시기는 물의 온도가 거의 17도, 18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온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그 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냉각을 시켜서 물을 낮춰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5도, 그러면 15도, 16도, 17도, 18도 내지 20도까지가 물의 수온 적정 온도라고 보는데,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니까 18도에서 20도 정도로 맞춰주는 거고요. 여름에는 15도에서 18도 정도로 맞춰준다는 거죠. 그럼 완전 땡 여름에는 여기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온도는 똑같은데 밖에는 30도 이상 가는 땡 여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 물의 온도를 15도 정도로 맞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은 여기는 같을지언정 그 물에 밖에서 들어오는 물의 어떤 그 온도는 15도 정도로 맞춰줘야만이 얘들이 그 환경에 적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얘 뿌리가 먼저 썩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냉각을 얼마나 잘 시켜줬고 환경을 잘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요거는 변화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궁금한 게 있는데 수돗물인데 온도를 낮추는 예. 수돗물을. 낮춰서. 예. 그러니까 이제 탱크에다가 수돗물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돗물이 받아지면서 그 물의 온도가 15도, 15도로 이제 맞출 수 있도록, 이전에 보면 이제 그
그 냉각기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냉각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 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그렇지만 겨울에는 물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는 기능,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실내 온도는 23, 4, 5도 저렇게 온도는 항상 유지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습도는 사람이 이제 적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습도는 보통 45%에서 50% 정도가 50, 60이죠. 이거로 적절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은 60에서 75%, 80% 뭐 이런 것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습도는 얘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건조해버리면 얘들이 입이 막 말아져요. 그러니까 습도는 65에서 75가 정상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작은 산이 있을 때, 이렇게 작은 산이 있을 때는 이 습도가 좀 높아야 돼요. 이렇게 작은 산이 있을 때는. 이렇게 작은 산일 때는 이 습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비닐로 씌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습도 유지를 그렇게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온도, 습도, 그 다음에 이제 빛에 대해서 내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빛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햇빛에 우리가 20% 또는 뭐 15%, 뭐 30%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햇빛하고는 관계없이 기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햇빛의 20%만 가져도 인감은 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액에 관한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액은 뭘 쓰시려고 하지 말고 새싹삼으로 길러서 이거를 식당에 납품을 하거나 뭘 길러서 드시려고 하거나 이런 경우라면 25일에서 한 달 안에 길러가지고 먹을 경우는 무조건 다른 것 일체 쓰지 마세요 라고 저는 말씀드린 것. 단 제가 재배할 수 있는 이제 방식은 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이제 우리 이사님 가르쳐 드릴 거고, 좀 더 필요하다면 내가 이제 이거를 특화되고 뭐 했던 걸 가지고 한다면 자화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화수라는 거는 물의 입자를 10만 분의 1로 쪼개주는 어떤 기능, 진암철 같은 자석류가 있고, 그런 걸로 하여금 그 물의 입자를 10만 분의 1로 쪼개주고 물의 산소를 공급률을 높여주고, 그리고 물의 염색체나 어떤 것들을 이제 뭐랄까 냄새나고 먹은 것들을 잡아주는 역할까지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걸 가지고 제가 물을 그냥 계속 순환시켜 쓴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통을 잠깐 만져보시면 이 통을 한번 만져보세요. 이 통을 만져보시면 드드드 하고 오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이 안에 그런 기능이 있어서 물을 돌려주는 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냥 물로 키우기는 물로 분명한 거는 물로 키우는데, 거기다가 다른 약품을 처리하거나 영양분을 주거나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영양분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질소, 인상, 가위,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 5가지 기본 요소거든요. 이 요소 중에 다 이렇게 시장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꼭 내가 여기서 파는 게 아니라 시장에 다 나와 있는데, 내가 이거를 가지고 주면서 내가 먹는다라는 게 별로 마음이 안 편해요. 이게 냄새가 안 좋아요. 이런 양액들이, 이런 게 양액이 냄새 안 좋죠. 이런 양액이 이런 게 이제 양액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양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양분을 가지고 주어서 내가 기르면 더 잘 자라기는 하겠죠. 그런데 또 잘 자라면서 또 뭔가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 일으키는 것이 언제부터는 해야 되느냐면 한 달을 넘어서, 한 달 안에는 저런 걸 주면 내가 쉽게 먹기가 어렵고, 저런 거를 주어서 한 달 이후부터 주는 거는 얘들이 성장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하잖아요. 양분을 공급하면서부터 이 빛에 의해서 광합성에 의해 가지고 이 뿌리가 성장이 되고, 그리고 얘들 역할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저런 양분들을 자기가 빨아먹고 먹으면서 산화를 시켜가면서 가는 건데,
지금은 한 달 안에 먹는 것을 지금 주었다 하면 저게 산화될 시간이 없어요. 산화가 되려면 최소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가야만이 산화가 되는데, 말하자면 저것이 화학성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것 자체는 이제 농지 같으면, 토지 같으면 6개월 정도는 가야만이 농약을 내가 했을 때 그 농약이 산화가 됩니다. 그런데 저건 농약이 아닐지라도 지금 내가 여기다 이걸 줬을 때는 산화 기간이 한 달, 두 달은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여기다가 이걸 주워놓고 한 달 안에 내가 먹는다? 그러면 내가 어떤 독성을 먹을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그거를 그렇게 주는 방식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홈플러스인가? 홈쇼핑인가? 그런 데서 사는 물건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들은 다 이렇게 상토 재배로 했기 때문에, 상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이지 않는 물질, 그런 영양분들을 하여금 섞어서 이게 재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재배가 된 것을 가지고 내가 먹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고 먹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그렇지 않아요. 요거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도 이것 자체는 무기농 재배된 겁니다. 이게 무농약 인증서가 있는 데서 이거를 구입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무농약이 있는 데서, 이제 농약 성분이 있는 데서 공급한다는 거는 일반 농가에서 공급하는 것 자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이 지금 거의 대부분의 시장 유통되고 있는 게 70%, 80%는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는 농약을 하지 않으면 이거 자체가 성장을 하질 않아요. 그 묘삼이라는 게. 그런데 나는 왜 내가 그 무농약 인증서가 있는 데서 이걸 가져오느냐. 이거는 내가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걸 키워서 먹었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럼 나는 이거 아무것도 물 외에는 주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농약이 들어있다? 그러면 제가 이게 나중에 책임을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농약 인증서가 있는 데서만 이거를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은 비쌀 수 있어요. 그런데 품질은 비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체를 내가 어디다 내놓고도 자랑할 수 있고 내가 권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이제 국내 농민권이나 시작통에서도 굉장히 내년부터는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들에 관한 어떤 규제만 있으시에요. 근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것들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도 지금 우리가 비번을 수 있는 게 경산이나 서산이나 풍기나 이런 강화도이나 이런 산들이 많이 있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10만 원대의 가격을 주고 사는 것들은 거의 다 무농약 인증서가 있는 산들이고, 그런 농약 인증서가 없는 산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5만 원, 6만 원 정도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갖다가 내가 길러서 산화제를 써가면서 기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산화제 자체 역시도 화학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은 이제 가장 오늘 기본적인 것을 내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 이 교육이 이런 걸로 해서 내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시간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공부사항이 됐든 아니면 어디 또 다른 어떤 일을 필요로 한다면 항상 연락을 주시거나 뭘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음 주 토요일 날